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이걸 뭐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대검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아마 보낸 게 이제 좀 검토를 요청했겠죠. 근데 그 구속영장 내용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정도의 황당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이 사람을 과연 구속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서 대검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니까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녹취록은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녹취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이동재 기자를, 채널A 이동재 기자, 지금은 기자 이제 채널A에서 해고를 했으니까 전 기자가 되겠는데,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 X, 제보자라는 것은 그 MBC 방송에 제보를 했다는 그 제보자 X라는 사람 간의 이제 통화 내용이 있는데, 이 통화 내용 내부에 또 그 녹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동재 기자와 그 검찰 관계자, 근데 그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통화 내용을 이 제보자 X라는 사람한테 이동재 기자가 들려줬다 하는 요 한 무더기의 그 녹취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녹취록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통화할 때 녹음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녹취록은 대표적인 게 이쪽에 1군의 녹취록과 이쪽에 있는 2군의 녹취록, 이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영장이 강요미수 혐의입니다. 강요미수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1군, 맨 처음에 얘기했던 1군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 이제 이게 이동재 기자 요건 주장이고 제보자 X 주장은 좀 다릅니다만, 검찰 관계자를 거론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 내가 손을 써줄 수가 있으니까, 손을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내놔라, 이거를 전해달라. 누구한테?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와 이철 VIK 대표 요 사이에 제보자 X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철 씨는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보자 X를 통해서 이철 씨하고 이제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철 VIK 대표라는 사람이 신라젠 사건의 로비 이런 걸 담당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그 로비 대상자에 유시민 이사장도 있었던 것 아니냐, 아마 그 이동재 기자가 그런 의심을 품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자, 내가 검찰에 오래 출입했고 그렇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다른 녹취 속의 녹취를 하나 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틀어준 게 이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다. 일단 나를 팔아도 되니까 만나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했다는 정도로는 얘기해도 돼, 이런 얘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그게 이제 제보자 X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 X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냐 아니냐는 건 객관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드러난 것 아닙니다. 아직은 제보자 X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동재 기자도 이 사람이 한동훈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대화 내용이겠죠. 진짜 그 제보자 X한테 이동재 기자가 들려준 대로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동훈 검사장이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결국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파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나를 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동재라는 사람이 자기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판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 기자가 팔아넘긴 그 사람 중에 하나하고 나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자가 강요미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또 법률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이런 일군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동재 기자가 압박 취재를 했다는 거죠. 이철 VIK 대표한테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보자 X를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 혐의다. 이걸로 이제 구속하겠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글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문제는 이 중앙지검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요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그 구속영장이나 여기에 이제 넣어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동재 기자가 부산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시점이 2월 13일인데요. 이 2월 13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지검 순회한다고 2월 달에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검을 순회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간 장소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자들이 따라가서 취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재 기자도 따라갔고 이동재 기자와 이동재 기자의 후배가 한 사람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검사장 방에 찾아가서 이제 또 이런저런 또 다른 취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신라젠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은 알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기 전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었죠. 이 반부패 강력부장은 따지고 보면 옛날에 중수부장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반부패 강력부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입장이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도 아마 신라젠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마침 또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간 김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부산 고검 차장검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녹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녹음에는요, 자꾸 이제 신라젠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신라젠 사건이 정치권에 여러 로비 의혹 이런 것까지도 한데 묶여 있다고 하는데 그 정치권 로비 의혹 하는데 거기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라젠 사건은 서민 민생범죄다. 그러니까 다중피해, 그러니까 여러 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일으킨 서민 민생범죄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동재 기자와 다른 한 기자가 유시민 사건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던 당초의 취재 목표, 이건 달성을 못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왜냐하면 강요 또는 강요 미수 이런 게 되면 이 강요라는 것이 결국은 이철이라는 사람을 압박을 해.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강요를 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취재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강요 미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검찰 관계자와 짜고 이런 얘기인데, 검찰 관계자와 짜지 않았다 하는 게 이 두 번째 녹취록에 보면 드러납니다. 이렇게. 거기는 이건 어떻게 무슨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드러납니다. 여기에.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 짰다는 게 지금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짰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는 이동재 기자가 계속해서 유시민 비리를 묻고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해서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짠 게 아니고 이동재 기자가 뭐 짜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 한동훈 검사장과 짜려고 했던 게 실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그 대검에다가 보고한 구속영장 보면요 6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대검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대검이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응? 그러면서 대검이 6월 18일 다음날 그거 한번 전문을 좀 보내와 봐라 전문 녹취록 전문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가지고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군의 녹취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군의 녹취록 중에서 검찰 관계자가 일단 나를 팔라고 했으니 뭐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 했다 정도는 말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유시민에 관심 없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 녹취록 그 내용은 이 구속영장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 관계자가 대검 형사부 관계자가 이걸 보고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키는데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영장에 넣고 이 사람이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구속 정도가 아니고 범죄 혐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빼버렸다는 거죠. 악마의 편집이죠. 저는 악마의 편집 그 이전에 이거는 이 정도가 된다면 거의 조작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작 수준이 아니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 이동재 기자 간의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통화 내용만 만약에 들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동재 기자를 뭐 구속 아니라 수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언 유착이 없기 때문에 유착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검언 유착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결정적인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거는 검언 유착 의혹이 없다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럴 때는 얼른 그 수사를 접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착 의혹이 없다는 증거는 빼버리고 유착 의혹이 있는 거와 같은 유사한 증거 이걸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검이 뭔 소리야 전체적인 거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악마의 편집을 밝혀냈다. 자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지금 이 악마의 편집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검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실제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검찰총장인들 이걸 어찌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이거 구체적인 수사지휘 할 수는 있는데 안 들으면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안 들으면 별로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개별 검사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검에서 대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뭐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뭐 그 지시를 받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장 청구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실제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핵심 검언 유착이 아니다라는 핵심 증거를 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 부분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게 판사도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의 기자가 전문 수사자문단 회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사자문단은 뭐 외부 전문가 거기다 수사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를 시켜서 수사 자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이 그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수사 재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소 여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앞으로 대략 한 2주쯤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의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함께 지켜보고 또 한 번 결론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앙지검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황당함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중앙지검과 같은 이런 일이 지금 보도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어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